독일 만 트럭 버스의 초청으로 만 본사의 버스데이 행사 참석과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인천공항을 출발하였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12시간여의 긴 비행 끝에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스탄불은 터키 서단의 아시아와 유럽에 걸치는 이 나라 최대의 도시로 보스포러스 해협의 남쪽 입구에 있다. 그리스의 식민지 시대에는 비잔티온이라 불렀으나 324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도시 이름을 고쳐 330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되고 이후 천여 년에 걸쳐 번영하였다.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게 정복되자 이스탄불이라고 개칭되고 1922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다. 시내에는 슬레이만 1세의 모스크와 아흐메트 1세의 블루모스크의 2대 모스크 외에 소피아 대성당, 토프카프 사라이 등 많은 모스크들이 있으며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 등이 있다. 이곳은 독일의 산지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게 해서 1년만 하면 벌써 10만 킬로 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만을 타든 50만을 타든 버스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터키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그걸 놀래하더라고요. 파샤라고 좀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라는 분이 터키에서 언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말은 있었는데 문자는 아랍어 가져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초대 대통령 되면서 문자를 갖고 오면서 독일에 가시면 우리 선생님들 움나우트라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OE.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루즈배가 여기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요. 유럽 사람들은 거의 여름에 좀 많이 이동들을 하시고 여름에 초월을 많이 좀 나옵니다. 지금은 나오시는 분 중에서 대다수가 거의 아시아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시는 건 당연히 중국 분들. 중국 분들이 하나의 관광객이 터키에 금년에 중국 분들이 터키 방문을 해요. 시장 딱 들어가시면 금은방하고 보석집이 엄청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직진해 보면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내리실 거고요. 바로 앞에 이제 트램바이라고 해서 경전철 라인이 있고, 여기 터키가 지진이 많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높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집들을 거의 대부분 다닥다닥 다 붙여놨어요. 지금 오른쪽 집 보시면 이 건물이 다 다르고 옆에 건물이 다른데 그냥 다 싹 붙여놨죠. 지진 나면 틈이 있으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흔들리고 버티라는 의미에서 다 붙여놨습니다. 앞에 보시면 미사일 2개짜리 보이실 거예요. 이슬람 사원. 옛날에 장군들이 지은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슬람 사원 나이는 한 400년 정도 됐다라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물과 유적들이 굉장히 널려 있죠. 그냥 오른쪽에 있는 돌멩이 하얀색 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2000년 된 돌인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전부 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 옛날에 이제 청나라라고 그러죠. 이제 중국에서부터 마지막이 여기 이스탄불에 지금 저희가 오신 카팔루 차라시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데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오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항에서 조금 대기하신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투어를 좀 하셔도 군것질 할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차량 멈추면 완전히 멈춤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귀중품 챙기시고 필요하신 것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항 가실 때 버스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조금 있으면 더 따뜻해지고 좋아지실 거예요.
그랜드 바자르는 터키어로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이며 아치형 돔 지붕으로 덮인 대형 실내 시장이다. 1455년부터 1461년 술탄 메메드 2세의 명에 의해서 건축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현재 60여 개의 미로 같은 통로에 5천여 개의 상점이 있으며 모두 20여 개의 입구가 있다. 시장에서는 금, 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공예품과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랜드 바자르 시장을 둘러본 후 블루모스크가 공사 중으로 내부 관람을 못하여 블루모스크 내부와 비슷한 인근의 사원을 둘러보았다. So hold me close this time. 히포드롬을 관광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있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원래 기원전 1550년경 메소포타미아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집트 파라오에게 헌사한 사원에 세워졌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인데 이곳에 옮겨왔다고 하며 당시 왕족들의 일상을 양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히포드롬은 196년 로마의 황제 세비루스에 의해 지어진 검투 경기장이었는데 4세기경 비잔틴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검투 경기는 금지되고 대신 말이 끄는 마차 경기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폭은 그리 넓지 않으나 매우 긴 길이는 1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고 경마장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계승을 놓고 수많은 전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는데 13세기 초 제4차 십자군의 침입으로 비잔틴군과 치열한 전쟁으로 대부분의 유적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블루모스크는 오스만 시대에 지어진 직경이 27.5m, 높이가 43m에 다다르는 술탄 아흐멧 모스크는 규모면에서 터키 최대의 것으로 맞은편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교 사원이다. 그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모스크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공사 중으로 내부를 관람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스탄불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바라본 성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가 보스포러스 해역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 저장고인 지하궁전은 에레바탄 사라이라고 하며 동로마지구 시대의 지하 저수지로 그 뜻은 땅에 가라앉은 궁전이다. 바실리카 시스턴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하궁전은 현존하는 동로마지국의 저수지 가운데서도 이곳이 가장 최대라고 한다. 관심을 갖고 볼 것은 눈물의 기둥과 메두사의 두상이다.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은 돌로 변한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배치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고대 로마 시대의 신화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득세하면서 메두사를 천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둥 밑에 거꾸로 놓았다고 한다. 성 소피아 성당은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다. 그 위대한 예술적 가치는 모자이크, 대리석 기둥, 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령으로 세워진 유명한 돔은 비잔틴 건축의 전형으로 여겨지며 건축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1520년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이 완성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다. 또한 그리스 종교의 창설의 중심지였으며 비잔틴 제국 황제의 의식이 치러지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1453년부터 1931년까지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945년부터 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슬람 사원 들어가 오셨잖아요. 내부 모습을 보죠.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냐면 맨 위에 있어요. 파키스탄 메론릿이라고 해서 터키 황제가 1대부터 36대까지 있는데 10대 술탄이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마 역사 마지막 끝장내는 기술을 거쳤고요. 그 당시 나이가 21살. 21살에 저희가 알고 있는 2000년과 역사 끝장을 쫙 내버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평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천장에다가 전부 다 금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여기를 만들게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싶었냐? 그래가지고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어도 하면서 바닥에 키스를 쭉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원전 성전에 아주 커다란 그거보다 훨씬 더 지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15층 정도 될 거야. 미국에 가시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손가락까지 다 해서 48m밖에 안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밖에 있으니까 커 보이는 거고요. 실내 들어가면 작아 보이는 거고. 저 위를 만약에 대리석으로 지었다면 너무 무거워서 이게 하수 때문에 옛날에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가 실제로 그러면 퇴근한다는 사람들이 복원하는 거야. 복원해서 구동돌이라고 해서 노도순섬이라고 해서 밖에 바로 밑에 섬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일반 돌보다 하도 가벼워서 12배 정도 가벼워서 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탄대. 그 돌 가지고 만든 거야. 만들고 난 다음에도 무거워서 손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디트로라는 용도도 있지만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건 하나 치고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칼리프라고 그래요. 8명의 성이. 그래서 알라, 무하마드, 알리, 하산. 칼리프니까 여기 4명이죠? 뒤돌아보실게요. 뒤돌아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반대편에 2층은 누구만 갈 수 있냐면 대주교, 황제, 황후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옛날에 높은 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뭐죠? 전부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시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표준 병명의 어부가 허리가 사람이 이 고리를 쳐주면 먼저 기근이 나쁘다는 뜻이죠. 성모 마리아님이랑 세례요한이 뭐 기도하고 있느냐? 최후의 심판날 인간의 죄를 좀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죠? 나는 못하겠다 이거죠. 네. 내가 분명히 인간들한테 가늠하지 말고 살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랬는데 너네들 그런 거 안 지켰으면 나는 한번 벌 한번 주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 눈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눈 한 10초만 쳐다보십시오. 10초 예수 그리스도랑 눈싸움 좀 하세요. 눈싸움 좀 하시고 한 10초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 눈 쳐다본 상태에서 이렇게 좀 걸으시고 뒤로다 옛날에 예수 여기 보면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님과 아기 예수님한테 뭐죠? 금하고 금바친 자들의 이름을 바치죠. 그래서 인물만 잘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뱀은 죽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중세시대 때 뭐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걸 돈 주고 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면제부 그거를 지금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갈수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 직진해서 가셔도 저 여자분 이름 있죠? 한식당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한식 원정대라는 뭐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한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내려가시면 뭐 한사랑이라고 해서 뭐 다른 한식당도 하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 타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미뉴라고 해가지고 선착장 있는데 거기까지 약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여행 후반부 되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네요. 이스탄불 투어가 거의 대부분 걸어서 해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날씨는 좋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 그쳤으니까 배 탈 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안 불고. 그래서 배 타고 난 다음에 다시 버스로 오시면 그때는 공항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콘스탄티노플의 3중 성벽. 성벽 길이만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성터 보이시면 옛날에 로마 때 성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 발치에서도 바다 보시고 지금 가면서 이 해안가 도로 쫙 돌고 있는데 직접 배 한번 타보시자고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1교. 저희 아마 배 타시면 2교까지는 갈 겁니다. 2교까지 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처음 탄 곳으로 다시 올 겁니다. 3교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도 아니고 퇴근 시간도 아니죠? 3시? 그냥 편하게 가시는 거고요. 아마 이따가 끝나고 공항 가실 때도 조금 일찍 가려는 이유가 길 막히면 한정 없거든요, 여기. 제가 여기서 공항까지 사고 한번 나가지고 2시간 반 걸려본 적도 있어요. 비행기 타는 날은 일찍 가야죠. 시르케지 역이라는 데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르케지 역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미국에서 개봉했더라고요, 영화. 조니 뎁 아저씨 나오는 오리엔탈 특급 살인. 거기 처음에 기차 타는 역이 여기예요. 소설 써있은 게 197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도 거의 없고 비행기가 너무 고가였으니까 옛날엔 기차 타고 다니더라.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비행기 타고 다니시고 옛날엔 다 기차 타고 다니시고.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을 탔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짓는 거대한 수로이자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언뜻 보아서는 바다라기보다 한강쯤 되는 큰 강을 거슬러 오르내리는 유람선으로 보인다. 수많은 낚시꾼이 늘어서 있는 모습으로 낚시터가 아닌가 싶은 갈라타 다리는 이스탄불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한다. 현재 갈라타 다리의 모습은 1994년 완공된 것이지만 1845년 처음 다리가 놓였다. 갈라타 다리 위에는 낚시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아래에는 다리에서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어시장과 각종 해산물 식당들이 많이 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두고 흑해와 마르마라 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는 30km, 넓은 곳의 폭이 3.5km, 좁은 곳은 약 700m로 물 흐름이 세차서 곳곳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돌마바흐체 궁전이다. 돌마바흐체란 가득 찬 정원이란 뜻이란다. 이 궁전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1843년부터 1856년까지 13년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하여 보다 더 화려하게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작은 만을 매립하여 바닷가에 지은 궁전인데 무려 건물 길이가 600m에 달한다고 한다.
보스포러스 해협 양측 해안엔 고대 유적지,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통적인 터키 마을, 울창한 숲으로 장관을 이루고 음식점, 찻집, 별장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